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태어난 팔머 럭키는 어릴 때부터 공학과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게임을 아주 좋아해서 PC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이밍 컴퓨터도 조립했는데 이때부터 컴퓨터 그래픽이 만드는 가상현실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50여 종이 넘는 VR 헤드셋을 전부 사모으고 사용하고 분석하면서 한편으로는 맘에 드는 VR 헤드셋이 아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직접 디자인해 헤드셋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년 90도의 필드 오브 뷰, 낮은 연성 햅틱을 적용한 첫 프로토타입 PR1이 탄생합니다. 메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이자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진 사용자들은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하면서 무한한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시민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과 그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확산이 되어서입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오면 그 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그 플랫폼은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쌓아가며 복잡하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연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오큘러스 같은 VR 디바이스가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으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새로 등장한 오큘러스 위로도 올라오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연결되면 더 큰 디지털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의 등장은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은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4년 VR 헤드셋을 직접 보고 난 후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베팅하기 위해 오큘러스를 23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메타가 인수하였던 인스타그램이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 왓츠 앱이 메시징 서비스의 확장이라고 본다면 오큘러스 인수는 하드웨어 플랫폼의 확장이자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장이며 타사의 플랫폼 위에 구현되어 온 메타가 처음 수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운영체제, 3D 웹브라우저,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모두를 메타가 바닥부터 위까지 제어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큘러스 인수는 다른 인수권들과는 다르게 마크 저커버그의 개인적 욕망과 장기적 비전이 한몫한 의사결정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메타 리얼리티 랩을 내부에 만들어 기존의 오큘러스 팀과 통합된 AR, VR 통합 연구 개발팀을 런칭하고 엄청난 규모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합니다. 특히 오큘러스 하드웨어 개발에도 총력을 다합니다. 첫 제품이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오큘러스 리프트인데 비싼데다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삼성전자와 밀도 있는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체기에 온 스마트폰의 새로운 활용도와 판로 확장을 위해서 갤럭시의 성능을 자랑하며 연동할 확장 시나리오가 필요했고 메타 입장에서는 제조의 경험 부족과 하드웨어의 전문성 부족을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니즈가 맞아떨어졌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꿈을 확인한 이상 동상이몽은 계속될 수 없기에 2019년부터 메타는 기어 VR의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메타는 몇 년간의 협력으로 제조와 하드웨어에 대한 중요한 경험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이용하는 모바일 VR이 전용 VR 단말에 비해 사용성도 나쁘고 제약도 많은 데다가 갤럭시 스마트폰 고객들에게 큰 가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연스럽게 협력은 중단됩니다. 메타는 독립형 VR 디바이스 개발을 통한 제조와 하드웨어의 경험 확보를 위해 중국 샤오미와도 협력을 벌이는데 2017년 싱글 컨트롤러의 저사양 단독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고 64GB 버전을 199달러에 출시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컴퓨터 없이 동작한다는 결정적인 장점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발열 문제와 위치 트래킹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에도 적당한 사용성과 가격 덕에 많은 유저가 VR 콘텐츠 소비를 위한 디바이스로 애용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은 물론 교육용과 캐주얼 VR, 게임용 디바이스로 많이 활용됩니다. 2019년에는 그동안 축적한 하드웨어 경험과 제조 노하우를 총동원해 개발한 고성능 PC VR 디바이스인 오큘러스 리프트 S와 함께 본격적인 메타발 독립형 VR의 서막을 알리는 프로젝트 산타크루즈의 퀘스트가 출시되었습니다. 더욱 향상된 성능의 듀얼 컨트롤러의 디바이스인데 64GB가 399달러, 128GB가 4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때부터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게임들을 개발하는 스튜디오들이 급증합니다. 출시 1년 만에 오큘러스 퀘스트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170여 개를 넘어섰는데 이 중 110여 개가 게임인 것으로 보아 VR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게임이 견인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VR 디바이스가 고성능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했고 가격도 $900에서 $1,500 수준이었는데 오큘러스는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장에 큰 방향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개선과 원가 경쟁을 확보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후속 모델인 오큘러스 퀘스트 2는 2020년 10월 13일에 출시되어 80일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110만 대 가까이 판매되었습니다. 출시 후 13년 만에 22억 대가 넘게 판매된 아이폰과 시작부터 거의 비슷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하드웨어를 분석해보면 $299 모델도 대략적인 부품 가격만 $150가 넘으므로 여기에 개발, 제조, 물류 비용을 더한다면 마진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보면서 판매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399 모델도 최소 마진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 로직이 가능한 이유는 언급한 앱 생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디바이스를 구매한 고객들이 앱스토어에서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중 일부 수익이 라이선스 비용으로 메타로 돌아오기 때문인데 이 수익을 감안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 2021년 2월까지 $100만 넘는 수익을 올린 애플리케이션이 60여 개로 늘었으며 그중 6개의 타이틀은 $10,000가 넘는 수익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메타는 오큘러스 인수 후에도 수년간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2015년에는 리얼타임 3D 이미지 재구성 기술과 정확도 높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보유한 서리얼 비전을 인수했습니다. AR, VR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혁신과 공간을 인지하는 플랫폼 기술을 연구 개발해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취리이로 메타를 확장하면서 취리이 대학의 프로젝트인 취리이를 인수하는데 여기서 개발된 비주얼 내비게이션 기술이 오큘러스 고와 퀘스트의 UX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트래킹 기술을 보유한 아이트라이브라는 16명 규모의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눈으로 VR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기술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오큘러스를 인수한 효과가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정은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까운 미래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와 같은 커다란 파장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메타보다 더 큰 가상세계가 만들어진다면 그곳에 입장하기 위해 오큘러스가 만든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거는 메타가 만든 VR 헤드셋 10억 대가 공급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300에서 400만 명의 사용자가 1000만 명만 되더라도 시장의 지각 변동은 한 차례 일어날 것이며 1억 명이 넘는 순간 지금까지 상상은 거의 전부 현실의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